안녕하세요. 치앙마이 와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 또 오랜만에 뵀는데 치앙마이 찾아와서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러니까 뭐 겨울 이제 네. 다 나고 돌아갈 네. 때가 다 됐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전용구 씨가 빨리 촬영하기를 원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와서 이건데요. 이걸 선정할 겸해서 했는데 처음엔 제목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이걸 내가 무슨 뭐 교과서잖아요, 제목이. 네. 내가 무슨 또 경제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권에서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거 쓴다고 사람들이 좀 비난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전인구 씨가 이제 그 힘을 줬다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쓰는 목적이 내가 뭐 유명해지거나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혀 아니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좀 구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건데, 이제 내가 블로그에서 20년 동안 이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하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긴 걸 맨날 쓰냐 그러는데, 난 내가 해야 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 쓰는 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도움을 받았으니까 난 좋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이제 가장 큰 이제 재능 기부의 이제 끝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데 교과서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처음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고 뭔가 좀 땡길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쉽잖아요. 그래서 빨리 전파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고 베스트셀러 되게끔. 제가 교과서라는 단어를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계속 이제 단단하게 투자하라 했잖아요. 기본이 되는 투자를 하라 했으니까 교과서라는 단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제목이 좀 마음에 들더라 이거지. 그래서 쓰고 싶은데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떨까 좀 걱정했는데, 뭐 괜찮다 그래서 했으니까 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책에는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걸 이제 한 번 더 강조할 거 하고, 이제 그런 책을 막 목적 이야기하고, 그다음 가장 결정적인 게 수익률을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 방송할 때, 직전에 방송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21년 동안에 68배의 수익이 났다. 네. 네. 그래서 21.1%인가 하여튼 2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라 그랬는데, 근데 내가 책을 언제 끝내냐면 작년 한 12월 한 20일 정도 끝냈는데, 그때까지 따져보니까 수익률이 5배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73배. 여기는 그 73배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3.2%로 돼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네. 2달 동안에 지금 10배가 더 올랐어. 그래서 83배가 된 거야. 그 수익률이 23.5%가 된 거란 말이야. 21년 6개월 동안에.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네. 73배에서 80배에서 10배면은 굉장히 많이 버는 거지. 책이 인쇄되는 사이에 10배가 더 올랐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그것도. 와. 투자 원금의 10배면 이게 내가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게, 나도 내가 알다시피 이제 늙었잖아. 기운도 없고,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형편없고, 냉장고를 갔는데 왜 되어왔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사업할 때처럼 뭐 죽기 살기로 뭐 24시간 일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뭐 4-5시간, 서너 시간 하면서 딴 거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선순위도 아니야. 후순위로 그냥 시간 나면 보고 이랬단 말이야. 그 블로그 글 쓰기 위해서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벌었단 말이야. 이거 직원 하나 없이 혼자서 너무 큰 돈을 버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야.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쨌든 단단하게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지수보다 엄청 떨어져. 지수는 지금 48%인가 그런데. 그 수익률이 32%니까,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복리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낀다고. 그래서 생각하면, 야, 내가 이런 식으로 보면 한 15년만 이렇게 가면은, 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겠다. 그쵸. 뭐 그러니까 할 자신은 없지만, 만약에 치매 안 먹고 워렌 버핏처럼 건강하다면은 15년 돼도 지금 워렌 버핏보다는 훨씬 어리거든. 지금 버핏 나이쯤이면 20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20년 이상 더 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야, 과연 될까? 그건 자신은 없어요. 내가 뭐 건강 때문에.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치매만 안 오면은 계속 할 수 있기는 해. 그리고 나는 자랑이 아니라 이 수익이 거의 100% 한국 주식에서 얻은 거란 말이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그냥 행복했지만 나는 먹었단 말이야. 지수보다 항상 멀쩡하게 좋았거든. 그 단단하고 보수적으로 해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산 정의란 말이야. 그 나를 보고 책을 열심히 보시라 이거지. 그리고 나는 이제 정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읽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고. 이제 21년 이상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꺼번에 요즘 뭐 이야기 텐백을 하다 이런 거에서 본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한 거란 말이야. 단지 안 좋을 때는 두 번 있었지. 리먼. 그렇지. 네. 금융위기하고 코로나 때. 그때는 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 그때도 주식 100% 보유했어요. 근데 그렇게 100% 보유하고 그렇게 엉망을 깨지고 몇 년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83배가 벌었잖아. 대한민국에서는 부자가 된 거야. 0.01%에 속하는 부자가 된 거야. 손자의 손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걸 마련했단 말이야. 뭐 걔들이 사업한다고 뭐 껍적거리면 안 되겠지만 잘 지켜가면서 하면은 손자까지 먹고 살고 있었으니까 뭐 돈이 뭐가 필요해 나한테. 그리고 지금 또 결정적으로 좋은 게 그동안 날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 정말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 할 때 날 도와준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했다가 내가 손해가 많았거든. 팔아라 그래 팔았다가 그게 더블 올라가는 바람에 더블 놓쳤고. 하여튼 그런 두 사람인데 지금도 그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예.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 경험을 하고부터는 내가 남의 말을 안 듣고 했는데도 이렇게 벌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날개를 달았어. 그게 뭔지 알아? AI요? 그렇지. 네. 재미나이가 생긴 거야. 네네. 난 이제 미국 주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미국 주식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도 못했는데 재미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 잘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사실은 전쟁이 날 거를 2주 전에 샀는데 옥시덴탈을 샀거든. 그것도 갑자기 사는 바람에 한 5일 동안 열심히 하느라고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비중이 지금 2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2주 만에 지금 20% 먹었어. 아. 굉장히 큰 돈이야, 이것도. 그쵸, 그쵸. 20%는 엄청난 비중인데. 예. 제일 크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정유가 지금 1등 비중이 됐다고. GS는 작년 말에 사서 지금 뭐 40% 넘게 먹었고, 옥시덴탈은 2주 전에 사가 20%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지. 그래서 그것 둘 때문에 내가 지금 수익률이 그나마 좋은 거야. 반도체가 내가 4%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 시작할 때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성적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 갖고 있지. 근데 네. 4%밖에 안 된다. 아, 이거야. 그래도 이게 플러스 좀. 그 7% 됐다고 지금 그래봤자. 그럼 3% 올라간 거니까 네. 안 되지. 그걸 내가 한 10, 한 5%만 갖고 있었으면은 지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맞아. 네. 사실은 삼성전자 보유한 지 오래됐는데 네. 내가 6만 원 있다가 7만 원 올라가길래 그래가지고 7만 5천 원 또 추가로 샀어요. 근데 그다음 9만 원까지 갔다가 매일 뽀라가 2년 동안 꽤 묵혔잖아. 그쵸. 그 네.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더라고. 근데 난 한국인을 믿는다. 위대한 한국인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똑똑한 인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데가 삼성전자인데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안 팔고 버텼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올라갈 때 그게 한 35%까지 마이너스 났었거든. 그게 이제 내 원금 회복했을 때 이게 좀 더 살까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2년 동안 물린 사람에 못 샀지. 이거 사는 게 맞다 싶은데도 물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물릴까 봐서 못 샀던 거야. 근데 한 10%만 더 샀으면은 어우. 좋았지. 100배 됐죠, 그럼. 내가 참 그게 경험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 어쨌든 이제는 재미나이까지 생겼고 하니까 나는 이제 뭐 돈은 안 잃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고 싶은 게 현 정부가 참 고맙지. 잘하고 있잖아, 지금. 국가를 위해서도 잘하는 거야. 꼭 주식 투자뿐이 아니라 부동산 규제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거든. 그 대통령이 집 나서가지고 막 아파트를 막 누르니까 옛날에 문재인 그 정권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때는 대통령이 안 그랬잖아. 맨날 뭐 건교부 장관 그 여자가 맨날 그 했지. 결국 실패했잖아.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하니까 이게 무게감이 털린 거야.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잡아야 되는 게 예. 지금 이미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비싸거든. 맨하탄 가격이 비싸다는 건 잘못된 거야. 우리 거품이 지금 이미 심하다고. 이거를 떨어뜨리면 또 재산이 75%가 부동산이니까 큰 불황이 오잖아. 그러니까 안 올라가게 딱 묶고 오랫동안 가야 된다고. 이게 아파트가 올라가면 또 더 안 좋은 게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잖아. 네. 안 그래도 결혼 못하고 출산 안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거 잡아야 된다고. 이게 더 올라가면 깨지면 일본짜긴 하거든. 디플레 오고 중국 지금 현재 그렇잖아. 그쵸. 그동안 얼마나 물가가 올랐어요. 그죠? 코로나 때 후에 중국만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거 왜?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가 뭐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도 그 시절 온단 말이야. 앞으로 5년 지나면. 지금 뭐 투자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일본처럼 지금 중국처럼 계속 떨어지면은 투자하겠어? 일본 애들 절대 집 안 사요. 다 월세 살지. 젊은 애들. 네. 아니 내 집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일본 회사에서 물어보라고. 내 집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사냐? 그럼 그럼 뭐로 사냐 이거지. 안 올라가는데. 그렇 사람들이 그 대중심리는 바뀌거든. 지금 뭐 어떻게든 사야 된다고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바뀐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막은 건 굉장히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주식시장 옮기는 거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거야. 나 일본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이야기할 건데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금 또 운도 좋으셔. 삼성전자 반도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쵸. 그 윤석열 대통령 운도 자기 운을 자기가 버린 거야. 이게 역사상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반도체. 난 이걸 다 예상을 옛날에 했거든. 모든 기기가 다 반도체에 움직이는데 4차 산업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전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는 분명히 된다. 그래서 샀다가 물리는 바람에 더 못 샀는데 그게 지금 온 거야. 거기다가 레거시라 그래가지고 일반 반도체까지 이렇게 폭등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뭐 운도 좋으신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지금은 좋아요. 사람들이 사놓은 건 계속 올라가니까 끝없이 올라가니까 좋지. 부동산처럼 올라가니까. 근데 안 그렇거든.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한번 조정 받을 것 같거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게 맞춰야 돼. 이게 기간이 올 거라고. 그럼 이때 또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막 공포에 질리고 이게 탐욕과 공포가 이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부동산하고 탈리다고. 100배 어렵단 말이야. 부동산은 솔직히 말해서 위치 좋고 학군 좋은데 사놓으면 되는 거지. 조정도 별로 안 받으니까. 근데 주식은 안 그렇거든. 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하단 말이야. 100배 어렵다고, 주식 투자가. 이거 올바르게 단단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라고. 그냥 하면 안 돼.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류는 어떤 사람들이 한다면은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주류였다고. 트레이딩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딩하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전문가라는 사람 유튜브에 나오면 맨날 그러잖아.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 아니거든. 나를 보라요. 나 장기 투자했는데 내 말은 지금 우리 블로그 회원이 한 몇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한다고.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단단하게 올바르게 투자하면 국내 주식 투자도 돈 벌 수 있다. 예. 그리고 국내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난 장기 투자했다고. 계속. 지금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류였단 말이야. 그걸 바꿔올 때가 왔거든? 그래서 이 책을 쓴 거고. 이 주식시장의 이 흐름을 바꿔야 돼. 근데 도박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마장에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한 40살쯤 우리 동서가 경마장에서 1층 5층에서 식당을 했거든. 예. 내가 그때 이제 옛날 대학 다닐 때 뚝섬에서는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사람 많지 않았거든. 과천을 갔는데 와 엄청나게 크더라고. 사람이 5만 명 주말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근데 내가 그걸 보고는 그때 봤는데 사람들 관찰을 했는데 사람들이 미쳤더라고. 전부 말이야. 뚝섬에는 그 예상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요새는 막 굉장히 많아. 막 수십 개 되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눈알이 빠지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거야. 학교 살 때 공부를 했으면 다 서울대 갔을 거라고. 그리고 잠깐 시간에서 밥 먹는 시간이 이제 잠깐 시간이 얼마 안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먹는지 알아? 밥을? 전부 줄서가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경미지 보면서 마셔. 국밥에 다 국밥을 시켜요. 그래 국밥이 잘 돼. 그래서 말아가지고 그냥 마신다고 밥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다 잃는다고 결국은. 그런데 우리 동산 물어봐서 저렇게가 따냐? 다 잃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계속 오냐? 그래서 망가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온다는 거야. 카지노네요, 완전히. 완전 카지노 똑같지. 카지노 빠친코 다 도박이란 말이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는 관념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주변에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식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라고 자식들한테 했단 말이야. 그 왜냐? 자기가 알거든.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그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도박하다가 망할까 봐서 하지 말라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자기들이 잘못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도박처럼 투자를 하니까 망한 거지.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란 말이야. 도박처럼 하지 말라고. 도박처럼만 안 하면 주식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잘 알잖아. 우리가 다 그 기록에 나와 있잖아. 이 인플레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거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찍어내니까. 정부가 찍어내고, 뭐, 옛날에 이 왕이 찍어내고 하면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나는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은 좋은데 정기예금을 해서 1년에 뭐 3% 먹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주식 투자하면은 단단하게 해도 10%는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배당도 있고. 단단하게 10% 먹어가지고 잘 하면은 은퇴 자금을 먹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도리어 폐가 망신하고 길거리에 나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이걸 증명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 우리나라 코스닥이 안 좋잖아. 네. 안 좋았자고, 안 예, 좋았고, 예, 장이 이렇게 좋은데 예. 지금도 안 좋고, 그지? 예.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실적이 안 따라주니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예. 서학개미로 많이 갔어, 미국으로.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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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레버리지 투자 거기는 막 3배, 4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코스닥이 안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야, 지금. 그 사람도 이제 돌아오겠지. 한국채이 워낙 좋으니까 예. 또. 그러면 또 코스닥 올라가겠지. 어쨌든 그 사람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바르고 단단한 주식들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응. 그리고 내가 일부러 블로그를 안 알려요, 이제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부러 열심히 찾아서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공개적으로 안 알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내가 지금도 매달 매매 일지를 공개를 하고 있거든. 종목을 한 15개, 한 13개, 4개 되는데 종목을 어느 종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비중이 몇 프로고, 얼마에 샀고, 이런 게 다 있거든. 그리고 사면은 왜 이 종목을 샀는지, 팔면 왜 이 종목을 팔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거든. 사람들이 공부하라고. 그거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저도 20년 동안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책값도 안 받잖아. 이거 아무리 100만 뭐가 팔려도 나는 돈 한 푼도 못 버는다고. 제가 책 가격이 이게 좀 두꺼워서 이 가격보다 했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내가 계속 깎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아니, 진짜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저도 낮추고 다 인쇄 안 받고 해서 그렇게 했고, 블로그도 단 한 번도 유료로 안 하시고 20년째 무료로 그냥 다 제공해주고 계시고. 그치.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단단한 투자 알리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네. 많이 좀 구해주려고 맞아요. 그렇게 한 거니까 책 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딱 4가지만 이제 오늘 그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읽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강조하고 싶은 걸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책에 있는 그 내용인데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4가지만 딱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내가 해드릴게. 첫 번째가 이제 버핏이 이야기하는 거. 읽지 않는 투자를 해라고. 나도 그래서 블로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버는 것보다 읽지 않는 게 10배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하거든. 응? 그래서 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알아듣기 쉽게 3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첫째,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 레버리지 투자해가지고 빨리 벌라고 막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사람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인데 탐욕과 공포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란 말이야.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약한 인간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불리해. 예를 들자면 레버리지, 내가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1억을 벌었어. 그럼 2억이 됐단 말이야. 예. 기분 좋지, 째질 것 같이. 그쵸. 막 성취감도 좋고. 어. 자, 반대로 1억이 있는데 1억을 잃었어. 그럼 깡통이 됐잖아. 예. 그럼 그때의 고통, 그때의 좌절, 예. 그거는 말도 못해. 죽고 싶다고. 이게 곱절로 커지는 거네요. 곱질에는 한 10배 커진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마음하고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 병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관찰한 바에 하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뭘 해도 불만이고,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고, 극도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40대 후반만 되면 병이 오더라고.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걸, 예를 들자면 1억인데 1억을 다 잃었어. 그런 거 겪으면은 병이 온다고. 그게 얼마나 불리한 게임이야. 버는 거에 비해서 잃는 게 10배나 불리한 게임을 왜 하냐 이거야.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된다고.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에도 마찬가지. 5천만 원 벌 때 하고 5천만 원 이럴 때 하고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라고. 그 고통이 훨씬 심하다는 걸.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럼 왜 하냐 이거야. 하루 이틀 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막 몇십 년을 해야 되는데 은퇴 자금 얻으려면 그거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타 투자. 단타 투자도 이거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왜? 심리가 무너지거든. 단타 투자를 하면은 샀다 팔았다 사도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단타를 하다 보면 막 팔면 안 되는데 팔고 사면 안 되는데 사게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단타는 신의 영역이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블로그에서도 인간이 신의 영역을 탐하면 벌을 받게 돼 있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 단타는 특히 단타 중에서 제일 심한 게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루에도 10번씩 하는 사람 내가 봤거든? 근데 이게 상류축으로 안 되는 거잖아. 수수료는 얼마 안 되지만 세금은 한 0.2% 된단 말이야. 그러면 10번 하면 2%잖아. 하루에 2%를 벌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야. 경마장 가고, 빠친코 가고, 카지노 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거든? 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고, 이 책을 볼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는 선물 옵션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계속 말하지만 선물 옵션은 시간이 제한이 있는 데다가 이거는 어떤 그 원칙이나 상식이나 이런 거 다 벗어나 무조건 돈으로 무는 거란 말이야.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거거든.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주가를 올릴 수가 있고 아무리 호재가 떨어져도 주가를 내릴 수가 있거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2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옵션에 돈을 엄청 벌어갔어요. 이게 사람들 몰라요, 이거를. 발표도 안 하고 이런 거는 그 기록에도 안 남는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돼, 그치? 그리고 직원이 10만 명이 넘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1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매년 벌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절대 악인데 이런 평범한 개인이가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냐고. 절대 못 이기는 게임이라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이건 선물 옵션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탐욕하고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이거 단단하고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1번, 하나.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큰 돈을 막 벌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문제가 있어요. 맨날 템버거님 하고 뭐 어떤 놈은 또 100배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 저한테 저번에 전화하셨어요. 템베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로 내리겠습니다. 내렸어요. 엎지는 거야, 엎지는 거. 맞아요. 그거 네. 사람들 훅 하는 거, 훅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애들 나중에 그게 부메랑 와가 자기 공격하게 돼 있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큰 돈 필요 없다 이거지. 자금 부자면 되면 된다. 근데 은퇴 자금이 없으면은 정말 불행하니까 돈을 벌어서 자금 부자는 되라는 거지. 그 큰 부자는, 그리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돈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 타고나야 된다고. 공부에 대한 재능이 없는 애들이 서울 의대를 가려고 5년 10년을 공부한다고 되냐고. 인생만 망치는 거지. 마찬가지라고. 돈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이 큰 부자 되려고 하면은 파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부자로 만족해야 되는데 큰 부자 될 필요 없다. 그 작은 부자는 왜 필요하냐면 내가 작년에 우연히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리어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폐지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무겁잖아. 뭐 힘들 거라고. 야, 그거 안 됐다. 근데 나는 그래도 돈은 좀 버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EBS 하여튼 방송국에서 하는 하루 일당이 8,000원이야. 얼마 안 돼. 한 달에 해야 24만 원이야. 하루도 안 쉬고. 그러니까 정부 보증 좀 받아봤자 그 돈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집이 있겠어? 쪽방 살 거란 말이야. 월세 내고. 입에 풀칠하는 정도라고. 아파서 병원도 못 가요.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죽고 싶을 거야. 근데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 그랬지만 그것도 극히 일부라고. 0.0001%라고.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죽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고. 왜? 그만큼 힘드니까. 죽는 게 정말 힘들다고. 쉽게 못 죽어요, 보통 사람은. 그냥 그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프고 이래도 살다가 결국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해. 그걸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 언론에 나왔더라고. 우리나라 60세
은퇴한 사람 중에서 은퇴 자금 모은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80%는 어떻게 할 거야? 100세 시대인데. 40년을 이거 힘들게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눈치 보고 하면서 돈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딱 보고는 야, 나는 업이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그 사람들이 그냥 다가오는 거야, 힘든 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네.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리고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또 하나 큰 게 뭔가 하면 복권이라고, 복권. 그건 이거 통계 기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 복권 당첨자의 95%가 말로가 아주 비참하다고.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아? 이게 본인이 만들어낸 돈이 아니니까 유지도 못할 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너무 쉽게 벌었단 말이야. 그 레버리지 투자해가지고 네. 벌기도 힘들지만, 템버거를 예를 들면 10배가 큰 돈을 벌었다 그러자고. 근데 그게 지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니단 말이야. 템버거가 그걸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쉽게 벌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네. 그리고 그 사람 망하게 돼 있거든. 주식시장에서도. 복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안 됐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살다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된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큰 불행인 거야. 그러니까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이 복권 당첨돼서 100억 벌었다 그래봐. 난 얼마든지 괜찮지. 일단 기본이 있으니까. 근데 네. 기본이 없는 사람이 그런 큰 돈이 들어오면은 간수를 못 한다고. 무리수를 뜨게 돼 있거든. 네. 그 다음에 큰 돈이 필요 없는 것 또 하나 또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에 예를 들면은 4인 가족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 18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다 그러자고. 예.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지?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봐봐. 엄청 힘들 거 아니야. 서로가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하고 부모도 불편하고 또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장사를 하든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32평짜리 국민주택을 갔다 그러자고. 그 엄청나게 좋다고. 좋죠. 그 기쁨은 말도 네, 못할. 네. 그리고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가요. 한 5년도 간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절차가 32평이 그 다음에 42평으로 가고 44평으로 가고 그 다음에 55평 가고 70평 가고 이런 거거든. 그럼 나중에 한 55평 가고 70평 갈 때 되면은 그거 그렇게 오래 못 가. 좀 커졌네, 좋네, 그 정도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조금 좋지. 그거 똑같아 이거지. 네. 큰 돈은 필요 없다는 거야. 작은 돈은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식들 신세 안 지고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하지만 큰 돈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템베거 이야기 좀 제발 유튜브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작은 부자면 충분하다. 그거를 이제 좀 얘기하고 싶다 이거지. 그게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이제 꾸준히 계속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좋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벌어야 주식 투자도 예. 그렇게 벌어야 템버거에서 벌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나고 그럼 복리도 안 되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방에 벌면 안 된다고. 템버거 하면 안 된다고. 꾸준하게 10%씩 20년 벌면은 네.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작은 부자 돼가지고 먹고 싶은 거 좀 비싸도 사 먹을 수 있고 해외여행 다니고 응? 자식들한테 용돈 좀 주고 그거 나중에 죽을 때 자식들한테 유산 좀 남겨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중산층. 응. 네. 그리고 내가 그렇잖아. 내가 돈 쓸 데가 없어요. 의욕도 없고, 쓸 데도 없어. 그리고, 슈퍼카를 내가 뭘 타겠어. 그리고 무슨 좋은 집에서, 의리한 데서 살고, 필요 없어요. 그냥 밥 3끼 먹으면 되고, 그 건강식 먹으면 되는 거야. 그 오렌 버핏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야. 지금 세계 부자거든? 최고 부자거든? 그 사람이 시골에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내 돈 있으면 절대 저렇게 안 산다 그럴 거라고. 그 매매가 알아봤는데 9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지? 바보처럼? 돈이 저렇게 많은데. 그거 아니라고. 네. 그 사람한테는 좋은 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내 주변에서 봐도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사람들 대부분 검소해요. 인색하지도 않아. 낼 때는 내는데 그렇게 막 퍼주진 않아.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저렇게 짜지? 그 있는 놈이 더하다 이런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쓸 때는 쓰는데 낭비를 안 한단 말이야. 검소하게 사는 것 뿐이지
꼭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해는 못해서 그런 거. 오랜 버핏이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사냐. 한 1000평짜리 이렇게 집에 사지.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나도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저 비치하우스 조그만 집에 방에서 살잖아. 13평짜리. 좋아, 너는. 전망 좋고. 아무 문제 없어요. 설거지도 내가 하고. 그러니까 큰 돈 필요 없다 이거지. 큰 돈 있으면 쓸데도 없어요, 나이 들면은. 근데 작은 돈은 꼭 필요하다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아파져가지고 수술하면 사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해가 보냈다고 생각해봐봐. 엄청 아프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거 죄책감 느끼고 살아도 산 게 아닐 거라고. 뭐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작은 부자는 꼭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거. 세 번째, 그 사람들이 참 잘 모르는데 나는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현금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주식 비중을 최대한대로 많이 가져야 돼. 요새도 많이 그러잖아. 유튜브에서 뭐 IMF가 오니 현금 비중 늘리라고 그러니 뭐 맨날 뜯는 애들 많다고. 그 사람들 요즘은 근데 좀 안 해. 하도 올라가니까. 근데 좀 또 조정받으면 또 나와 또 뜯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성공했겠냐?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주식 많이 갖고 있다가 조정장 오면 어떡하냐? 오는 거지 뭐 어떡하라고. 그렇죠. 레버리지 아니니까.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되지. 단단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버티면 되니까. 버티면 된다고. 내가 증명을 했잖아. 내가 여기 마이너스 60% 되고 마이너스 40% 돼도 83배를 벌었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처음에는 그걸 보고는 그런가? 좀 이상한데 그랬거든. 그 보고서가 하나 있었잖아, 옛날에. 1년에 주식을 14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큰 상승장에도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뭐지? 뭐가 그래 생각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기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야. 단기 주가는 어느 날 갑자기 팍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번에 올해처럼 코스피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팍 올라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신의 영역인데. 근데 그럴 때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못 먹는 거 아니야. 그 말이거든? 그 내가 신이 아니니까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는 건 좋은데, 좋은 종목을 사는 건 좋은데, 사트 파르트 하면 안 된다. 이거. 현금을 갖고 있다가 막 또 떨어지면 팔고, 코로나 때도 내가 그랬잖아. 주식시장에 날고 기는 큰 손들이 그때 마이너스 30% 났다고. 뭐, 지수는 나중에 결국 3.0% 넘게 올라갔는데도 왜? 그때 그 사람들은 과거 경험으로 봐서 떨어질 줄 알고 다 팔버린 거야. 손실을 확정 짓고, 근데 막 3.0%대 올라간 거잖아. 그걸 그 사람들은 몰랐지. 나도 그럴까 생각도 했는데 난 안 했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 금방 회복한 거야. 마이너스 40%를. 많이는 못 먹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걸 내가 무슨 하느님도 아니고 내가 사면 올라가고 내가 팔면 떨어지고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금 비중 가능하면 작게 가져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최대한도 한 20% 정도까지는 뭐 그래 좋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한꺼번에 샀다 팔았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아가라 이거네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해라 이거지. 현금 비중 많이 가져가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가 인상을 가장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란 말이야. 부동산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예금도 아니고 주식 투자라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뭣도 모르고 팔아버려가지고 그걸 놓친단 말이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마이너스 60% 나도 버텨가 살아남았잖아. 내가 살아야 될 정인이거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라 이거지. 가능하면은.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어려운 거고. 아까 복권 이야기 했잖아. 네. 그냥 쉽게 먹으면 안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 노력해서 10%라도 벌어야지 이게 나의 귀한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안 잃는다고. 그런 사람들 보고 레버리지 투자하고 막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식 격언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 왜냐면 달리는 말은 이미 너무 올라갔어요. 확률적으로는 이게 벌 확률이 높아. 훨씬 더 높아요. 그렇지 멀어봤자 얼마 못 먹어. 깨지면 박살나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거야. 그런 거 달리는 말 올라타는 건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노력하는 방법은 이제 뭐 재무제표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건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주식 투자의 심리하고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자기만의 상상력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자기만의 실패 집사리를 하나 만들어라 이거야. 근데 이제
실패 사례집보다 더 중요한 게 상상력이라고. 상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감하고 똑같은 건데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면 이게 조금씩 늘어요. 돈에 대한 감도 마찬가지고. 그 상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네.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뉴스도 열심히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이제 상상력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좋잖아. 지금 AI로 세상이 엄청 바뀔 것 같잖아. 그럼 나름대로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거 막 많잖아, 지금. 네. 나도 잘 모르겠고, 아무도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 그걸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그냥 막 생각하면 그건 망상이 되니까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러한 직업이 좋아질 것 같다. 이걸 쓰는 거야. 그런 걸 막 파일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걸 비교를 해서 자기가 안 맞잖아. 그러면 왜 안 맞는가 그걸 써야 돼. 왜 내가 상상했던 게 제대로 안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네. 그걸 기록을 해놓는 거 쫙 모인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나는 옛날에 5년 전에 이 기후재앙 이건 진실이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기후재앙이 사실은 올인을 했다고 종목들을. 조선주도 그래서 산 거고. 네. 그 다음에 OCI도 그렇고 뭐 다 대체적으로 원전주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거든. 앞으로 그 기후재앙이 오면은 탄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주식 투자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한 거야. 난 코스톨리한테 많이 배웠는데 코스톨리가 심리하고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심리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상상력이 뭐가 제일 중요하지? 상상을 하는 게 뭐? 그게 맞을까? 틀릴 수도 있고 뭐 중요한데 내가 해보니까 정말 맞는 거야. 상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가느냐가 정해지는 거란 말이야. 심리도 마찬가지고 상상력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니까 이야기해 주자면은 AI를 위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내가 상상을 한 바에 오면은 내가 뭐 어떤 직업이 좋아지고 그건 난 모르겠어. 나이도 많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난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그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 사람들 다 부자가 될 거라고 네. 기본 소득 받아가지고 아니 말이 안 된다. 기본 수당을 누가 줄 건데 정부가 주냐고. 아니 정부가 그 사람들 직업을 다 잃었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 가장 확실하게 세금 걷을 수 있는 게 근로소득세인데 근로소득은 탈피할 수가 없잖아. 법인세나 뭐 이런 거 양도세 이런 거는 막 빼먹고 막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100% 다 내야 되잖아. 그게 없는데 어디서 돈이나 줄 거냐가. 그럼 남은 지들이 줘야 되는데 지들이 돈 주겠냐고. 일론 머스크가 돈 주겠어? 택도 없지. 어디서 돈을 줄 거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쟁취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거 쟁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큰 무기가 있잖아. 표가 있다고, 표. 그 쟁취를 해야 돼, 우리가. 일반 평민들이 앞으로 이거를. 안 그러면, 아니, 직장이 실업자가 됐는데, 실업수당 많이 받아 6개월 받는데, 우리나라. 6개월 후에 어떡할 건데. 생활비도 없고, 뭘 먹고 살 건데, 밖에 나가서 막일 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가 않지. 중국이 지금 그렇잖아. 전부 다 너도 라이드 하고 있잖아, 지금. 라이드가 넘쳐가 그것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못 사는 거야. 중국 지금 이미 그런 상태거든? 그거보다 더 심해지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거 난 큰일 났다고 생각하거든. 아주 심각한 쟁취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단계가 남았다고. 이게 그 정치를 승리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그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면 되잖아. 그래서 이 책 보시고 주식 투자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런 어려운 시절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 나는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게,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2, 3일로 줄 것 같아. 이건 거의 확실해. 그게 유일한 해법이야.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럼 기업들은 엄청 억울하지. 일론 머스크는 억울하지. 그럼 월급은 안 줄이고. 월급은 안 줄이는 거지. 줄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줄겠지만 어쨌든 거의 안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큰 돈을 못 버는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업의 70%가 없어진다 그러잖아. 그럼 30%는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30% 살아나는 사람이 2, 3일만 일하면은
70%가 되는 거야. 직업을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이 30% 생길 거라 그러거든? 옛날만큼 뭐 산업혁명처럼 그런 시절이지만 이거는 뇌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업이 생길 수가 없다고. 30%는 그런데 생긴다고. 내가 보기엔 가상현실에 관한 그 직업들이 생길 것 같아. 앞으로 새로 나오는 좋은 작잡은 대부분 가상현실에 관한 걸 거야. 내가 책에도 계속 몇 번 썼는데 그 내가 젊었을 때 본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그때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나는 그때 그걸 참 유익히 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저 캡슐이 있거든. 캡슐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디 여행을 안 가고도 그 안에서 여행하고 똑같은 경험이 나오는 거야. 우리 뇌는 모든 걸 다 이게 내가 정말 중요한 내가 다 그쵸, 달렸잖아. 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된단 말이야. 그게 뇌에 달린 거거든. 그러니까 여행을 안 가고도 여행 가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오는 거야. 거기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휴가를 가는 거야. 그러다 그거 보면 야 저거 참 좋겠다. 나도 저거 한번 하고 싶다. 아, 진짜요? 지금 그 돈이 얼마나 비싸더라도 나 그거 하면은 갈 거야. 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번 지내다 오고 싶어. 아무리 비싸도. 아, 되게 좀 즐거운 꿈을 한번 꾸고 싶다. 그렇지. 이런 거 젊은 그렇죠. 시절로 예, 돌아가서 예, 예. 좀 좋은 데 가서 보내고 오고 싶다 이거지.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 환상을 심어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 어렵겠지. 한 몇십 년 걸리겠지. 그지? 근데 살아생기면 안 될 거야. 그 예를 들면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겠지만 그런 직업이 많이 생길 거라고. 가상현실로 가는 거. 그런 직업이 이제 늘어나고 나머지 70%, 30% 나누고 그러면 직장생활 똑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쟁취해야 된다고. 근데 그 전에 아주 어려운 시절이 한번 올 거야. 미국이 먼저 시작하겠지.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생길 거라고. 근데 그러면, 자, 그런 시절이 오는 건 내가 거의 확신하는데, 그러면 뭐가 좋으냐? 앞으로 직업이. 내가 보니까 시간 그거 많이 남은 거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같은 거. 네.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취미생활, 별게 다 생길 거라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주고, 게임이 점점 더 현실화 되겠지. 진짜 실제로 그 현실이 들어간 것처럼 게임을 한다 그래봐. 거의 폭 빠질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거, 그 다음에 해양 스포츠 같은 거, 많잖아. 우리 스포츠 하는 게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사람 더 늘어나잖아. 그게 왜 자본주의잖아. 그러니까 해양 스포츠는 이런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거거든.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강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인공지능의 로봇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직업이 확 늘어나겠지. 그런 직업. 그런 건 내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된다 이거야. 기후재앙도 마찬가지고. 예. 그거 성공했잖아, 어쨌든. 그쵸. 그때만 해도 조선주 얘기하실 때도 이게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 조선업의 전문가라는 사람은 은혜들도 조선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는지 몰라. 그쵸. 한참 그랬죠. 예. 조선은 안 된다. 네. 중국한테 우리 이제 끝났다. 빨리 포기해야 된다. 이랬다고. 조선 회사 근무하는 사람들조차 그래. 임원들까지 그랬다고. 진짜 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 하시냐. 지금 현실이 너무 안 좋은데 뭔 소리 하시냐고. 나는 아니다 이거지. 기후재앙이 왔다 이거야. 가스 시대가 열린다 이거야 앞으로. 기후재앙이 오니까 가스 시대가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가스 선박 많이 하고 그리고 빨리 선박을 교체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뻔한 거야. 그 투자한 거지. 그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상상을 잘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 이거 좀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 하나가 대만하고 중국하고 해가지고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 내가 보는 거는 그 27년이라 그래. 27년은 아니고 28년. 그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게 삼선이거든. 지금 다 계획을 다 짜봐놨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거야. 그 잘못한 게 뭐냐면은 관세를 올려가지고 특히 이 식료품 물가가 너무 올라간 게 아주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게 히스패닉. 그러니까 히스패닉을 너무 지금 누르고 있죠. 눌러가지고 추방시키고 막 히스패닉들을 골라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시민권 없으면 바로 추방이야. 근데 그동안 히스패닉은 주로 민주당을 찍었는데 트럼프 때는 특이하게 40%가 트럼프를 찍었어요. 왜? 백인 노동자, 가난한 노동자들을 지금 트럼프가 꼬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지. 아니, 관세해가지고 물가 올리고, 감세해가지고 부자들 돈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지. 그런데다가 막 쫓아내고, 히스패닉도 백인이잖아. 스페인, 포르투갈이잖아. 네. 백인들이라고 사실은. 거의 다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비슷하게 변한 게 남미거든?
걔네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가지고 지금 히스패닉이 굉장히 많다고. 흑인보다 훨씬 많아요. 히스패닉이 지금 미국에서. 그 표가 지금 거의 다 돌아섰다고, 민주당으로. 안 된다고, 이제 선거에서. 그러니까 대참패를 하고 있잖아. 이제 대통령 안 되게 생겼거든? 트럼프 3선은 고사하고, 벤스가 할 때 부통령이 나와도 안 되게 생겼다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뭘 지금 하고 있나, 물밑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을 꼬시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저 그린란드도 먹고, 저기 베네수엘라 먹고, 이란도 먹을 텐데, 전쟁할 건데, 너 덤비지 마. 그 대신 너 대만 먹을 때 나 가만히 있을게. 지금 하지 말고, 나 임기 끝날 때 28년도에 내가 끝나니까 그거 해. 그럼 난 못 본 척 해줄게.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을 것 같아. 예전에 제국들이 그렇게 많이 딜했었잖아요. 네. 그 시진핑이 참 좋잖아. 지금 인기도 없잖아. 경제가 너무 안 좋았고, 나 자기가 한 번 더 해먹기도 힘들단 말이야, 지금. 지금 시진핑이 위태위태한 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 근데 대만을 먹어봐. 역사적으로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 대만을 통일했으니까 반도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완전히 이게 떡이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딜 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트럼프한테 이제 낚이는 거지. 28년도에 트럼프 말년에 전쟁을 했어. 네. 미국이 참전 안 하겠냐, 얘가. 참전을 안 하고 무기만 줄 수도 있잖아요. 참전한다니까. 그리고 전쟁이 쉽게 끝나지도 않을 거야. 왜냐면 이게 전면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데서 계속 오고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또 대만이라는 나라가 방어하기가 좋다면서. 그러면 그 미국하고 중국 본토끼리 전쟁이 나면은 이거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핵도 있고 근데 이건 섬 하나에서 맨날 치고받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거든. 러우처럼 엄청 소모전으로 계속. 소모전이 될 거야. 러우처럼.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삼선 대통령 되겠지, 미국. 이제 트럼프는. 그걸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28년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어요. 네. 전면전은 아니 국지전이라 그래도, 네. 그럼 무조건 규제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중국 물건을 우리가 수입을 못 한다고 생각해 봐봐. 그렇죠. 물가 따블 올라가지. 네. 그 경제는 완전히 엉망이 될 거라고.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한국이 대체를 해서 확 올라가니까. 근데 올라가는 순간에 막 금리 올라가고 주가 박살 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상상력인데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을 잘 봐야 된다고. 끝자리가 8로 끝나는 해마다 좀 안 좋은 게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2008년, 2018년. 아, 그러네. 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난 네. 트럼프 마지막 해는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니까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패 사례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실패 사례집은 내가 계속 그러잖아. 60%만 성공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계속 먹을 필요 없다는 거지. 60%만 먹어도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40%는 실패한다는 얘기거든. 실패한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패 사례집을 만들어야 된다.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왜 내가 이걸 투자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 그걸 딱 기록을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 계속 종목 실패 사례집을 만들어가 쫙 두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5년 지나면 꽤 쌓일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가끔 시간 있을 때마다 보는 거야. 그 얘기는 뭐 그만큼 실패를 줄일 수가 있다. 상상집하고 실패집 두 개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하는 동안 계속 해야 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안 하거든? 나는 이미 이제 자신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 단계 달성했고 네. 그거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나는.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하는 분들은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게 노력이야. 네. 상상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도 보고, 방송도 보고, 막 공부해야 된다고. 재무제표도 보고. 그래야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돈에 대한 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돈에 대한 감하고 같은 거예요. 돈에 대한 감도 타고나야 되거든. 공부 잘하는 것도 타고나야 되잖아. 근데 공부에 대한 이제 재능은 내가 보기엔 필요 없어졌어요.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두 가지가 좋잖아. 기억력하고 집중력인데, 그 두 가지 끝판왕이 인공지능이거든. 네.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런 거야. 너 국제학교 애들, 손자들 보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자연 좋고, 공기 좋고,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 한 명당 학생 한 명인데, 얼마나 좋냐. 그리고 돈도 안 들어. 그쵸. 학교에서 다 해줘. 학생들한테 엄청 잘해줘요, 또.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국제학교 간다고 서울에 가고, 강남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하기 때문에 선생들도 많이 잘릴 거라고, 이제. 아니, 대학 교수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이 더 잘 가르치고 더 많이 아는데 선생님이 뭐가 필요해? 공부 잘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고. 이제는 창의력하고 이런 판단력이 중요한 시절이 오는 거지, 기억력, 암기력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좀 바뀌어야겠네. 완전히 바뀌어. 이걸 체격을 활용하고 썼다고. 창의적인 걸로. 초등학교도 내가 보기 5년, 중고등학교 5년, 대학교도 뭐 석박사 해서 5년, 3년, 뭐, 확 줄 거야, 앞으로. 나이가 20이 되면 석박사가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애들은 빨리 졸업하고, 빨리 돈 버는 거지. 그거 완전히 바뀔 거야.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앞으로 이제 안 좋지, 사실은. 뽑는 숫자가 확 줄었어. 확 줄을 거야. 벌써 앞으로 줄었어요. 더 줄 거야. 대학교에서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이 다 가르치는데, 뭐, 인공지능이 지가 뭐 말도 하고, 막, 인공지능에서 막, 이거 불빛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그거 보면 되지. 교수가 뭐가 필요해? 그 책에도 내가 썼어. 시험도 앞으로는 암기해가지고 고르는 게 아니고, 대학교 시험장 들어가잖아. 컴퓨터가 다 있어요. 네. 그 인공지능 가지고 과제를 줘. 네.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인공지능 가지고. 예를 들어 2026년 경제 전망을 논하시오 이렇게 하면 뭐, AI 뭘 하든지 활용해서 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고등학생, 네. 고3이 들어가서 시험을 네. 보는데, 그냥 암기한 거 쓰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컴퓨터로 자기가 그걸 이제 창의력을 발현해서 그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평가를 해. 그러면 그 점수를 창의력이 좋고 판단력이 좋은 애가 뽑힐 거 아니야. 그러면 서울대학생 앞으로 그런 애들이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사회에 필요한 거지 또. 인류대학은 절대 안 없어져요.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시절의 교육이 한국보다 미국은 프로젝트 교육으로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가잖아요. 되게 흡사한 방식의 미국 교육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되게 자기네 체질에 맞는 거였던 거네요. 그게 그러니까 맞는 거야. 시험도 그래. 네. 내가 미국 기술사 시험 볼 때는 오픈북이라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이게 트렁크 큰 걸 하나 막 들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책 보면서 시험 문제 푸는 거 8시간 동안 주간식 문제 푸는 건데,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 책 보면서 그거 막 풀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은 꼭 필요한 건 빨리 보고 팍 쓸 수 있는 거야. 8시간도 주간식으로 그걸 문제를 풀려고 그래 생각해봐. 근데 나중에 사회 나가서는 그게 훨씬 좋은 거야. 자기 머릿속에 애우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을 꺼내가지고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 암기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그렇지. 그 오픈북이 나는 훨씬 좋다고, 나중에 난 그걸 그렇게 느꼈거든. 야, 이게 더 좋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된다. 기숙사 시험처럼 막 암기해가지고 달달이 해가지고 그거 푸는 게 아니고, 사법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그리고 사실 미국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교육도, 시험도. 네. 근데 뭐하러 강남에 가서 학군 좋은 데서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이제 암기 교육 시대는 이제 종말을 종말이, 하고 종말이. 문제 해결과 창의력의 시대로 완전 창의력과 판단력. 그게 노원 애들이 서울대학을 가겠지. 서울대학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본주의 세대에서 경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자본주의는 안 없어질 거거든. 좋은 제도니까 인간 발전을 위해서는 그 좋은 인류대학이라는 건 계속 살아남는데, 이제 암기력이 좋은 애들이 가는 게 아니고 창의력이 좋은 애들이 가는 거지, 이제는.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뭐 이거 확신을 못 하겠지만, 트럼프에 관해서 좀 내가 주식 투자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강조를 하고 싶다고. 사실 미국은 아주 문제가 없었거든, 내가 보기에는.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이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우리가 지금 미국이 잘못되니, 뭐, 달러가 완전히 뭐, 엉망이 되니, 그러고 있잖아. 네. 왜냐면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불이 나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적자가 1조 달러가 나고, 예. 거기 미국이 망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은값이 올라가고, 가상화폐가 폭등하고, 그 이유가 딱 달러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동안 나는 전혀 미국은 문제가 없다. 이게 트럼프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건 또 재정 적자는 트럼프가 문제야. 근데 네. 무역 적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트럼프가 이게 포퓰리즘 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이렇게 막 강조하고, 뭐 제조업이 막, 제조업할 필요 없다고. 미국만 해도 얼마든지 수익률 높은 서비스업가 돈 잘 버는데 왜 구태여 제조업을 해야 돼. 단지 잘못한 거는 중국한테 몰빵을 한 게 그게 잘못한 거지. 그 자원, 히토리 같은 자원을 중국을 견제를 안 하고 중국한테 다 몰아준 것도 잘못한 거고. 근데 어쨌든 자, 무역 적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축통화를 하려면 적자를 유지해야 되잖아. 돈을 막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세상은 엉망이 된다고. 미국 트리핀의 딜레마. 예. 달러는 막 올라가고, 예.
네. 그럼 전 세계는 병이 난다고. 우리 몸에 피가 안 돌면 병 나잖아. 똑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야.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막 난리를 부르는 거라고. 제조업을 복귀해야 되니. 근데 1조 2천억 받아. 지금 현재도 이미 미국은 재정 말고 서비스하고 금융 흑자가 한 3천억 불 나오고 있거든. 그 우리가 채권을 미국 애들이 막 많이 사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뭐 채권 이자를 많이 냈니.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이 또 산 것도 많다고. 그냥 그것 합산하면 3천억 불 흑자야. 그럼 실제로 적자는 9천억 불이라고. 거의 없네요. 네. 많지 않다고. 네. 근데 이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몰라,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미국은 지금 국지 때문에 참 문제다. 너무 많이 발행해가지고. 근데 그게 36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거보다 한 39조 달러를 미국은 이미 외외 투자를 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NK리 그러잖아. NK리 때문에 뭐 주가가 주식이 박살나니 침체가 오니 막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말이야.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더하면 더했지. 아니, 더한 정도가 아니고 NK리는 잽도 안 돼요. 세 발이 피라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완료되면은 이 세상은 망가진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전 세계 지금 투자가 돼 있거든. 근데 이 순환 구조란 말이야. 국채 팔고 적자 나가지고 그게 돈이 나갔는데 그걸 다시 미국 국채를 사주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미국에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거기서 또 미국은 또 돈 벌고. 자, 39조인데 걔들이 4%만 이자를 봐도 4%는 안 되겠어, 그치? 네. 그럼 그 1조 5천억 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안 내가 그랬잖아. 선물 옵션에서 엄청 돈 번다고. 표시도 안 나게 버는 돈. 그 다음에 그것만 나 공매도 하고 아주 온갖 금융 기법을 해서 번 버는 애들인데 4%만 벌겠냐고. 내가 왜 최소한 8%는 벌 거라고. 그럼 39조 달러에 8%는 얼마야? 거의 뭐 3조 달러라고. 네, 그 이상 되죠. 어? 예. 그러면 9천억 불 적자 나봤자 2조 1천억 불 흑자가 나는 거야, 미국은.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미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이게 지가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속인 거야. 갈라치기를 했다. 갈라치기 해가지고 가난하고 무식한 백인 노동자들을 표를 꺼들라고. 그러니까 좀 공부하고 대학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트럼프 싫어해요. 싫어해도 그냥 싫어하는 게 굉장히 싫어해. 극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있는 대도시는 트럼프 표가 없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 걔대로 표는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트럼프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월가가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지금 뭐 M7 돈 많이 버는 거야. 실제로는 월가가 훨씬 많이 번다고. 그리고 걔네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무서운 힘이라고, 막강한 힘이라고. 금융 제재란 스위프트망 있잖아. 네. 그걸 해가지고 규제하면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특히 뭐 핵을 개발한다든지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맨하탄 집값이 강남하고 같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내가 그랬던 거야. 걔네들이 소득이 5배, 10배 맞는데 높은데 어떻게 집값이 같을 수가 있어. 우리나라 집값하고 필리핀 집값이 같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번 돈을 1년에 8% 버는 돈을 얘들이 평가 차익이지 네. 아직 팔질 않았단 말이야. 팔면 이 세상은 망하는 거야.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가지고 달러 캐리 트레이딩이 발생하는 순간 이 세상은 망가지는 거야. 대공황 같이. 대공황보다 네. 훨씬 더 하지. 근데 그건 안 하지 애들이. 왜 하겠어. 그 평가 차익 시험 자기들도 손해지. 그래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나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정말 못 살았잖아. 예. 때거리가 없었거든. 학교 가면 한 10%는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한참 먹을 때 애들 밥 먹는데 지는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배고팠겠어. 그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 채우고 그랬거든. 예. 그렇게 못 살 때였거든. 그리고 막말로 월남전이 사실은 월남전이 사람들이 모르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일본이 한국전 때문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월남전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 가장 컸다고. 네. 압도적으로 컸다고. 다른 것도 뭐 있었지만 뭐 일본에 뭐 전쟁 배상금도 받고 뭐 이것저것 했지만 가장 큰 게 월남전이었는데 지금 젊은 애들 보고 그 돈 벌어 전쟁터에 가서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 아무도 안 가지. 아무도 안 가지. 그 당시 1년에 5만 명씩 갔거든. 엄청난 인구가 갔다고 막 그렇게 돈 버는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보다 한 5년 정도 높은 사람들인데 뭐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국가 발전에 큰 힘을 준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울 때도 1달러가 얼마였냐? 500원 했다고. 되게 비쌌네요, 달러 가치가. 지금 3배로 올라갔잖아, 달러 가치가. 만약에 그럼 그때 달러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해 엄청 큰 거네요. 잘 안 달러 나갔어요. 투자한 사람들은 1,500원 됐으니까 이익 본 거지. 어쨌든 달러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이익이 보는 구조란 말이야. 왜? 전 세계 뭐 그 금융,
대기업 다 먹었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 하나는 못 먹은 거야, 지금. 미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아무 문제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재정적자, 엄청난 재정적자를 만들었잖아. 근데 트럼프만 그랬으면 되는데 또 바이든도 포퓰리즘 때문에 또 똑같이 한 거야. 앨런이 물가가 올라갔으면 이거 돈을 줬는데 연준이 그걸 막 반대로 돈을 막 풀었단 말이야. 똑같았어요. 그 트럼프 또 10년을 풀어가지고 지금 재정적자가 1조 달라니까 이자가 1조 달라니까 이거 못 버티게 돼 있다고 지금. 돈을 금리까지 올라가지고. 그 지금 미국은 위기요. 그것 때문에 재정적자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미국이 망할 것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가상화폐가 막 폭등을 하고 금값이 올라가고 은값이 사실은 안 그런데 그 지금 사실은 미국이 위기인 게 이런 게 그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처음은 베트남 전쟁 때 그때 미국 위기였어요. 예. 지금이 두 번째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나 혼자의 상상력인데 나는 그때 그 위기를 얘네들이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그때는 뭐가 위기였냐면은 기축통화가 위기를 당했거든. 왜냐면 베트남 전쟁 때문에 11년 동안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고. 근데 한국전은 이기기라도 했지. 이긴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승리했잖아. 지켰으니까. 예. 근데 베트남은 그것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어마어마하게 한국전보다 훨씬 더 쓰면서 기간은 또 한국전은 3년이지만 이건 11년이야. 엄청난 돈을 쓴 거야. 그래 결국은 철수했잖아. 그리고 공산화돼버리고 그 미국의 힘이 확 약해진 거지. 그리고 또 돈을 엄청나게 썼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닉슨이 뭐 금태한 제도 뭐 못하겠다고 나잡아졌잖아. 네, 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라면 완전 사기친 거야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달러로 프랑스는 달러로 막 받아가 금으로 바꿔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달러에 대한 굉장히 큰 위기였다고. 또 국채도 마찬가지. 국채가 팔리겠어? 안 팔리지. 그러면은 국채는 돈을 벌어서 갚는 게 아니고 계속 발행할 수밖에 늘려서 발행할 수 없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 나라가 위험하지. 파산할 수 있는 거지. 위기 상황이었다고. 이게 가장 컸고 그다음에 재정적자도 엄청 커졌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번 나 생각인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또 그거 비슷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발생한 1차, 2차 오일 쇼크는 이건 미국이 만든 거다. 중동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거야. 그 우리가 알기로는 중동이 뭐 미국이 이스라엘 도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기름값을 뭐 그렇게 막 13배 올랐더라고 7년 동안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그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론이 그때 유일하게 그때뿐이었다고. 사실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중국도 그렇잖아. 저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중국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상식선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근데 경기가 나쁜데 물가가 올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게 그때 오랫동안 발생을 했단 말이야. 네. 유가가 막 너무 계속 올라갔으니까 필수적인 게 유가나 곡물이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자 생각을 내가 해봤어. 그때 미국이 지금보다 훨씬 힘이 강했는데 중동에서 그렇게 물가를 팍 올리는데 그 미국이 과연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지금하고 달라. 그때는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할 때거든. 무역 적자가 안 그래도 더 심해지고 경기가 안 좋은데 베트남 전 때문에 안 좋고 한데 경기가 엉망이 될 거 알고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될 거 아는데 그걸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 거라고. 그리고 막강한 힘이 있잖아. 금융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 만약에 중동에서 그렇게 했다. 금융 제재 해가지고 은행을 막아버리면 수출입이 막혀버려요. 중동이 뭐야? 기름밖에 없잖아. 그쵸. 특히 곡물 같은 거 수입 못하면 큰일 나잖아. 난리 나죠. 예. 그리고 그때는 또 미국이 엄청 해군력이 강했잖아. 그 중동 확 둘러싸고 항공모함 한 10척 갖다 놓고 확 둘러싸봐. 일주일도 못 가고 항복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어떻게 올렸냐 이거야. 이건 결국은 미국이 계획하고 실행한 거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 얻은 게 뭐냐. 그 달러의 위기를 극복한단 말이야. 페트롤 달러를 해가지고 달러 체제를 확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확 올라갔으니까 경기 침체는 왔는데 그건 희생을 본 거지. 오랫동안 경기 침체하고 막 사람들이 힘들은 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국민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지. 그리고 그 분모, 명목 GDP를 올려가지고 부채 비율을 확 떨어뜨렸잖아. 그래서 네. 해결됐거든. 그게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지금은 미국의 위기가 뭔가 하면은 중국이야. 중국을 너무 키워줬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돈 벌라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를 로비를 해가지고 너무 키워줬다고. 히토리 같은 거는 중국 기업 인수를 못하게 했어야 된다고. 그걸 다 인수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다 가져가고. 다행히 하나 그 마이크로는 중국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한 거 그거 하나는 잘한 거지. 국회에서 한 건데 어쨌든 제조업을 다 가져간 거야. 그 코로나 때 그 굉장히 위험했잖아 미국이. 그게 코로나가 만약에 그렇게 빨리 안 끝나고 한 몇 년 더 갔으면 미국은 굉장히 위험했을 거라고. 위기 상황이야. 그리고 이거를 딱 좋으면은 일본처럼 될 줄 알았는데 중국은 독재 국가잖아.
안 된 거야. 더구나 시진핑이 나타와가지고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속 더 커나가잖아 지금. 더구나 뭐 이제는 무기까지 같이 막 네. 키우고 또 해군력 같은 경우는 막강 어떻게 이거를 경제가 저렇게 나빠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 AI도 발전시키고 막 따라오고 저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미국을 따라갈 것 같거든.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특히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힘이 무섭잖아. 근데 저번에도 방송에 했잖아. 어떤 교수 한 사람이 뭐 제조업 포기해야 된다. 그거 진짜 잘못된 거라고.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에 4등 할 수 있다고. 제조업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우리나라 국민성에도 맞고. 실제로 지금 1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돌잖아. 제조업 그쵸. 때문에 네, 우리나라 네, 뭐 같이 하려고 그러고. 단지 하나 그때 한 거 지금 안 맞춘 건 러시아. 나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 이거는 좀 푸틴이 나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빨리 전쟁 끝내고 나라를 빨리 부강시켜야 되는데 트럼프가 하자 그럴 때 빨리 하지. 어쨌든 그것만 내가 못 맞췄지. 러시아하고 경제협력만 늦어지고 있죠. 그것도 언젠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제조업 포기하면 안 돼, 우리나라도. 그 중국이 지금 제조업을 다 먹었잖아. 지금 중국이 만약에 제조업 하는 물건 안 팔면은 전 세계는 난리 난단 말이야. 응? 생활이 안 될 정도잖아, 지금. 그 중국 때문에 다 문 닫았잖아. 뭐야, 저가 판매해가지고, 덤핑 쳐가지고. 네. 어? 태양광 폴리실리콘도 그것도 지금 뭐, 걔들이 뭐 5불까지 떨어뜨렸잖아. 그거 다 망했어요.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만 그런 게 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 제재한다고 열받아가지고, 나 니네들은 안 팔아. 타입으로 미국은 큰일 난다고. 위기 상황이라고,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렇게 막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 중국이 큰 위기라고. 미국, 예를 들면 일생일대의 위기야, 미국으로는.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때문에 재정적자가 지금 또 심해졌잖아, 지금. 응. 그 이자가 뭐 1년에 뭐 1조 달러가 나간다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 금리를 막 옛날처럼 뭐 0.1% 막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 트럼프 때문에. 뭐 관세 올리고 뭐 온갖 짓을 하는데 3.5%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3.5% 전후해서 움직일 거라고. 금리는 이제 옛날 같은 저금리 세대는 안 온다고. 그래서 얘들이 이번에도 또 그런 짓을 쓸 것 같아. 이 나는 마가 세력이 있다고 보거든. 있죠. 네. 트럼프는 나는 그 기업의 CEO라고 본다고. 오너십이 없는. 네, 그냥 바지 사장. 바지 사장까지는 어쨌든 CEO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자기가 못하는 거지. 오는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재용이가 감옥에 있다 그래서 CEO가 이재용 말 안 들을 수 있냐고. 막 그런 식이지. 내가 그걸 몰랐는데 트럼프 때문에 그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나중에 맨 마지막 일본 이야기를 할 건데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앞으로. 왜냐면 그 마가 세력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끝나도 이거는 내가 보기엔 계속 될 것 같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나 하면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싸움이 되게 붙었잖아. 심하게 붙었잖아. 그냥 보통 붙은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서로 막 붙었잖아. 네, 폭로한다면서. 오, 맞아요. 대통령 탄핵시킨다 그러고 하나는 너 이제 망하게 만들겠다고 국방 계약 다 취소시키고 이거 완전히 적한테 하는 행위거든? 아니 그렇게 둘이 좋아가지고 쿵짝쿵하고 애 얻고 백악관 자기 집 주무실 가고 둘이 그렇게 친하다게 놀다가 싸움이 붙었거든? 근데 이 싸움은 누가 말린다고 될 게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 두 명의 성격이 아주 진짜 막말로 지랄 같잖아, 둘 다. 누가 이야기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잖아. 굉장히 강한 성격들이거든? 좀 화해 안 된다고 봤는데, 오늘 갑자기 화해를 팍 해버리는 거야. 왜 그러지? 근데 그걸 화해했다고 해서 막 만나가 술 악수하고, 그리고 다시 뭐 좋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싸우는 것만 이제 안 하게 된 거야. 술 만나지도 않고, 서로 같이 뭐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없고, 싸움만 중단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뒤에 어떤 막강한 존재가 있다. 쟤네들 둘이가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처음엔 사람이라고 봤는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 있는 것 같아. 그 마가 조직이라고 책을 썼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데 한 15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그 중에 하나고 일론 머스크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란티에 피르틸 그 다음에 또 부통령 뭐 이런 우리가 알잖아. 그런 사람들이 한 15명 있고 나머지 15명 숨어서 이제 뒤에 사는 사람 한 30명 정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물러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또 대통령이 나오면 또 똑같이 트럼프처럼 할 거거든. 트럼프보다는 좀 낫겠지. 그래도 어쨌든 이 기조가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계속 미국한테 뜯겨야 돼. 조폭한테. 그래서 일본하고 힘을 좀 합쳐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 어쨌든 이런 시절에 얘들이 뭘 생각할까? 그것도 옛날 1차, 2차처럼 만들 것 같아. 곡물을 막 파동을 이렇게 한 10배 올리든지 유가를 뭐 한 5불, 300불 이상 올리든지 그런 걸 할 것 같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그 기후재앙을 사기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지. 그 곡물 파동이 나가지고 기후재앙이 와가지고 곡물 파동이 나오면은 곡물은 완전히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4대 곡물 기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유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후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잖아. 물론 뭐 언젠간 오긴 올 거야. 네. 그리고 지금 나도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올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사람들은 잘 이야기하는 라니냐가 지금 한 2년 동안 진행이 됐거든? 엘니뇨에서. 그 라니냐가 오면 지구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랬다고. 왜? 바닷물이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나는 한 2년 동안은 이제 좀 이 더위가 좀 낮아지는지 유심히 봤는데 안 그렇잖아. 더 더워졌잖아. 기후 재앙은 더 왔고. 근데 이 라니냐가 끝났다고 이제. 지금 2월 달은 중립이야. 네. 그럼 하반기 오면 이제 엘니뇨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 올여름은 되게 더울 것 같아. 그 내년은 말도 못할 거고 내후년은 말도 못하고. 그러면 기후재앙이 온다 이거지. 기후재앙이 오면은 지금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도 곡물이 문제가 없는 게 비료에서 혁명이 나왔잖아. 질소 비료를 만드는 게 과학의 발전이지만. 그래서 생산량이 확 늘어났거든. 또 이제 유전자 변이보다는 비료야 비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맨날 비 오고 맨날 비 안 오고 뭐 툭하면 태풍 오고 툭하면 뭐 서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장사 없죠. 장사 없다고. 미국 하나만 망가져도 곡물 파동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곡물은 무서운 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5% 10% 부족해도 가격이 10배 올라간다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없으니까 남의 걸 뺏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 때문에 뭐 선진국끼리는 안 일어나겠지만 아프리카나 뭐 남미 이렇게 못 사는 나라끼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세에 유럽에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한 몇백 년, 한 100년, 200년 정도 굉장히 온도가 낮았거든. 18도밖에 안 되고 이랬단 말이야. 생산이 안 됐어요. 많이 굶어 죽었다고. 그때. 그래서 패스트가 막 창궐한 게 면역력이 떨어져 그럴 수도 있다고. 왜 곡물이 떨어지면 전쟁이 날 수 없거든? 그런 위기가 와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건 하느님이 하는 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래서 나는 걔들이 기름 쪽으로 다시 1차, 2차 오일 쇼크처럼 간다고, 노린다고 본다고.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그린랜드 내놓으라 그러지, 캐나다가, 우리 주 해라 그러지, 그 다음에 푸틴하고 잘 지내라 그러지, 북극 개발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가서 맨날 껍적껍적 대다가 그 기름 먹으려 하다 결국 먹었지. 이란도 이번에 또 먹을 거지. 기름은 이제 이란까지 먹으면 완전히 자기 손에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 기름값 못 올리잖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이 아니고 나는 트럼프 말년에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트럼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대통령 못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잖아. 이런 큰 시위가 일어날 줄 몰랐잖아. 나도 몰랐고. 이건 찬스거든. 그리고 트럼프의 성향이 자기가 잘난 척 얼마나 해. 근데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건. 자기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잖아. 나도 사실은 베네수엘라 한 걸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 국민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잘 살게 되니까 난 그거 잘한다고 보거든. 민주주의에서 잘했어. 민주주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영웅이 되는 기회를 얘가 놓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한다. 근데 그냥 이란 수경만 먹으면은 유가가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안 되거든? 네. 그 이번 기회가 좀 이러긴 한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지금은 원래는 한 20%까지 확률을 봤는데, 지금은 10% 아래로 보는데, 중동 석유를 파괴시킬 것 같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3자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란 군이 그거를 공격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어제 뉴스 보니까 막 사방팔방 미군 기지 쐈잖아요. 또 미군 기지만 쏘는 게 아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정제 뭐더라 시설인데 그것만 파괴하면 70%가 생산을 못 한대요. 가공하는 이런 시설인데 그런 거 하나만 터져도 큰일 나는 거야. 사우디 70% 석유가 날아가면 난리 나지. 아니, 뭐 헤즈볼라나 예멘 시켜서. 그러니까 이란 군이 그걸 혁명하게끔 한다더니 하면은 모른 척 하는 거지. 아니면 돈이면 다 되잖아. 헤즈볼라도 그렇고 뭐 IC 쓰고 뭐고 할 수 있지. 왜 못 하겠어. 돈 주고 이란 미사일 가지고 쏴. 그러면 쏘면은 가만히 놔두는 거지. 안 파괴 안 하고. 그러면 중동 석유가 많이 거의 다 파괴됐다 그래봐.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지. 그럼 기름값 뭐 300불 넘어가는 거지, 바로. 그러고는 이제 미국에 있는 셰일 막 100% 막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란, 베네수엘라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쫙 들어가요. 결정적인 게, 미국은 1조 달러 무역 적자에서 무역 흑자국이 되고, 중국은 1조 달러 무역 흑자에서 무역 적자국이 돼요. 그럼 중국이 안 그래도 경제가 나쁜데, 과연 이게 오래 버틸 수 있겠냐. 아무리 독자국가라 그래도. 생산할수록 적자가 나겠네요. 그렇지. 수입할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중국이 돈이 없다고 지금 이미 돈을 다 써가지고 금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 금값이 똥값이 될 거라고. 금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 달러 가치가 계속 확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흑자가 나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폭락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하고 금인데 비트코인 중국이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많이 갖고 있다고. 중국 부자들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달러를 못 믿으니까 그 비트코인은 옮기기가 좋잖아. 서류상 옮기는 거니까 들고 다니지 않아도 금은 들고 다니니까 힘들잖아. 그럼 그게 떨어지고 자기들 외환보유액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름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돌아가려면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뭐 적자국이 되고 그걸 가지고 생산하면 또 뭐 하여튼 중국은 몇 년 못 버틴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럼 가장 큰 적을 없애는 거잖아. 그리고 물가가 한 50% 60%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전체 물가가. 네. 그럼 뭐 부채가 또 확 떨어지는 거야. 정부 부채가. 나는 그걸 지금 얘네들이 노리고 있다. 이번에 그럴 수도 있다. 제2의 페트로달러. 제2의 패출 따라 되는 거지. 지금 달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래서 가상화폐가 올라가고 은값이 올라가는 건데 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물론 상상이요. 안 일어날 확률이 한 자리에서 10% 아래인데 그럴 수도 있다. 내 말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지? 걔네들은 충분히 그럴 놈들이요. 지금 마가 세력들은. 걔네들은 독재를 원하는 애들, 민주주의 원하지 않다고 걔들은. 다른 사람 잘못되든 상관없다고. 국민들이 직장을 다 잃든 뭐 상관없다고 지네들은. 지네들은 뭐 잘 살면 애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유가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빨리 난 블로그에도 썼잖아. 금요일날 내가 그랬잖아. 금요일날 난 이거 확신한다. 그리고 주말에 공격할 거라고. 내가 신이 아니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우리 회원들이 내가 신이니 뭐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그건 아니고 어쨌든 빨리 그렇고 굉장히 쉽게 끝날 거라고 봤거든. 이 중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란이 강대국에서 미국이 쉽게 못 이겨. 나는 아니다. 이미 전쟁 기술이 발달하고 옛날하고 틀리다. 이라크 전쟁 빨리 끝날 거 쉽게 끌고 그럼 시간은 한 2달 걸 수는 있는데 전쟁은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될 거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피해가 별로 없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중동 원유가 파괴되면 안 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을 거야. 물가가 100% 넘어갈 수 있는데 쉽게 끝난다 이거야.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면 세상은 난리가 나겠지, 그지? 기름값이 300불 넘어가면은 금리 올라가고 주식도 박살 날 거고. 근데 내가 걔네들이 왜 그걸 할 수 있냐고 생각했냐면 그 30명 정도 되는 그 조직들이 저로의 기회잖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지? 유가에다가 콜을 넣고 나스닥이나 가상화폐 숏을 치고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겠지. 그 국채도 마찬가지고 국채에다 숏을 치고 정말 좋은 기회잖아. 대통령 못하더라도 돈이나 벌자 이럴 수가 있다 이거지. 이건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옥시덴탈을 많이 산 거는 꼭 그것뿐 아니라 이거 단단한 투자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거라서 내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야 이거 좋더라고. 이게 보니까 60%는 가야 돼. 근데 막 40%까지 떨어졌거든. 그거 왜 떨어진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이게 배당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자사주 안 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부채 비율이 200%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그게 뭐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거면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을 좀 비싸게 인수했어요. 인수하고 1위 기업 인수했어요. 인수하고 그다음에 탄소 포집에 돈을 투자를 많이 했잖아. 그 두 가지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 그 미래에 투자한 거거든. 내가 보기엔 옥시덴탈은 나중에 기후 재앙이 와가지고 탄소 배출권 가격은 내가 보기엔 많이 올라갔거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은 기름 팔아서 버는 거보다 탄소 배출권 팔아서 돈을 더 벌 거야. 굉장히 좋은데 투자를 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유가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 됐어요. 그쵸. 생산 단가가 40불 밑으로 떨어져도 이익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 셰일 오일 그 기술도 가장 발전돼 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다른 회사들은 유정을 하나 파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면 얘네들 하루 이틀은 파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얘들이 기술 개발한 게 뭔가 탄소 포집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산화탄소를 공장에 사왔어요. 사와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오일하고 가스를 더 많이 더 빼죠. 더 뺐거든? 공기를 넣고 빼니까. 그거를 기술을 옛날부터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탄소 포집 쪽으로 간 거라고. 이게 된다고 보고는. 이게 시멘트하고 똑같은 거야. 옛날에 폐플라스틱 태워가지고 환경 처리비 받고 그 다음에 석탄값 아끼고 일거양득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얘들은 공기 중에서 채집을 해서 정부에서 돈 받고 그걸 갖고 가서 자기네 세일 오일 갖고 가서 집어넣어가지고 생산 많이 하고 나중에 그걸 꽉 채워가지고 탁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생산료가 싸고 더 많이 생산하고 좋더라고. 그 부채 비율이 40%까지 떨어졌어. 이자도 잘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당연히 이제 실적이 올라가겠지. 배당도 더 주고 자사주 더 사게 좀 주권 올라가요. 내가 보기엔 60, 70%까지 올라간다고. 이런 일이 없어도 이게 얼마나 단단한 투자야. 대박 날 수도 있고 손해는 안 보고. 그러니까 20%까지 많이 산 거라고. 그것도 단기에. 언제쯤 사신 거예요? 2주 됐다고, 2주.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에 20% 먹었다고. 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도 큰 거예요. 지금 큰 거죠.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 거지. 1년에 10%만 먹어도 되는데. 2주에 20%면 1년 농사 다 한 거죠. 그럼 그 20%가 돈이 굉장히 커요. 네, 전인고 씨가 알지만 봤지, 그치? 평생 먹고 놀 정도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지. 이런 상상력을 이제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이 책이라 이거야. 열심히 보시라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이유로 여기 투자해야 된다 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블로그로도 쓰시고 책으로도 쓰시고. 그 예. 단단한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을 써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보시라 이거지. 예. 그리고 참 내가 빼먹었는데 아까 예. 이 외국인 애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은 걸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듣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KB금융, 국민은행하고 삼성전자. 이 외국인들이 이 KB금융은 78% 갖고 있거든? 이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얘들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IMF 때 그때 많이 산 거거든. 그때 얘들이 내 기억하기에 평균 매수가가 5,000원 정도야. 국민은행은. 삼성전자는 2만 원. 그러니까 좀 3만 원, 5만 원 그러자고. 네. 그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 21만 원이잖아. 근데 그 액면가를 따지면 네. 1,100만 원이야. 네. 그럼 1,100만 원에서 5만 원 빼봤자 그 다 벌은 거잖아. 그쵸. 그 두 개를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 우리나라 1년 예산이야. 그거보다 다른 기업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근데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미국 애들이 벌어놨다고. 당시 평가 차익을 지금 발생 안 시켰을 뿐이지 평가 차익을 얻고 있다고. 그렇게 큰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줄 돈이 없죠. 그거 팔아도. 팔하면 우리가 사줬던 거 그럼 네. 완전히 뭐 똥값 되는 거지 뭐. 그걸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었다고. 단지 지금 재정 적자가 문제지.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이야기한 트럼프가 그때하고 지금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닉슨을 굉장히 존경하거든. 예. 그 닉슨이 한 거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가거든. 그 지금 그때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해.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볼 때마다. 네, 환경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희생양은 누가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유가가 막 폭등하면은 금리가 폭등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전 세계 미국을 믿고 투자한 국제 투자가들이 다 망하는 거야. 채권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채권이 똥간이 되는 일본? 거야. 일본이건 뭐 중국이든 뭐 한국이든 미국도 많잖아. 미국 예. 자체적으로도 엄청 예. 가지고 있잖아. 그게 희생양이야. 그럼 다른 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미국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가 세력들이야. 마가야, 마가. Make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great America again. 지금 보니까 내가 지주고 나머지 소장농인데 소장농들이 너무 잘 살고 있다. 다시 한번 예, 벌려놓겠다 이거야. 그거 지금 하는 게 지금 조폭짓 하는 거잖아. 한국가 한국이 무슨 돈이 있다. 3,500불이나 투자를 하게끔 만들. 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들한테 돈 맡겨놔라 그러니 그게 뭐야. 돈 달라는 거지. 조폭이 돈 달라는 거 똑같지. 그래서 내가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대만 전쟁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오일 폭등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트럼프하고 그 조직들이, 그것들이 그 트럼프가 대통령만 바뀌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지금 시대의 흐름이. 중국, 러시아, 미국 세 명이 나눠먹게 한다 그러잖아,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다음에 대통령 안 될 거야, 공화당에서.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안 된다, 올라가서 안 된다고. 근데 대만 전쟁을 일으키면 또 모르지. 근데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은 내가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얼청가 했던 SK 최 회장이 네. 방송에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본하고 이제 좀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일본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안 좋잖아. 네.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맨날 싸우고. 나도 그리고 일본을 굉장히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정신대 때문에. 옛날 책에도 썼지만 진짜 그건 잘못한 거거든. 아니 지금 일본의 그 극우 정치인들 보고 걔들한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딸이 그 끌려가가지고 미군들 그 전쟁터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몸 팔다 오면은 너 그 미국을 용서하겠냐고. 우리나라 엄청 많았다고. 근데 그 수가 한 5만 명 됐거든? 5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유교가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렇게 고생하고 피해받고 왔는데 결국 고향에서 다 쫓겨났어요. 손가락질 해가지고. 그래서 청나라 갔다 온 애들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렇게 피해자를 갖다가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 유교의 잘못이야. 그 어쨌든 그렇게 그 피해를 받게 했으면 그 전장
보상금 그거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때 일본의 그 경제력으로 보면은 그거 줬다고 우린 다 끝났다. 그럴 수 없는 거야.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나. 그래서 난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특히 그 일본이 저렇게 망가진 게, 일본이 사실은 책에 썼지만 굉장히 강한 민족, 위대한 민족이라고. 왜냐면은 역사상 단기간에 이게 세상을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든 민족이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 알렉산더하고 일본 제국주의밖에 없어요. 10년, 15년 동안에 전 세계를 다 잡아먹었잖아. 그 당시에 가장 센 회사들을. 몽골이 뭐 했지. 몽골은 그래도 뭐 100년, 200년 걸린 거고, 제일 컸지만 단기간에 큰 제국을 형성하는 알렉산더, 그거 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면 키도 작고 외사하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게, 미국, 중국, 충국을 다 먹고 만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치고 뭐. 미국이랑 전면전 해본 단독 나라는 일본밖에 없죠. 그리고 일본만 싸운 게 아니잖아. 유럽 다 따라, 네. 진짜 대단한 민족인 거야. 그때로는 보면. 근데 지금 완전히 망가졌잖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야. 얘들이 막 일본의 젊은 애들 다 망치놓은 거야, 지금. 국민성. 그래가지고 뭐 아날로그 하고. 일본 국민성이 뭐 디지털이 약하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일본이 왜 디지털이 약해. 옛날에 1980년도에 그때. 소니. 소니. 워크맨 하던 걔들이 다 씹쓸었는데 걔들이 어떻게 아날로그야.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파가 계속 했으면 안 됐다고. 장기 집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독재는. 정권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일본은 계속 자민당이 해먹었잖아. 그러려고 막 젊은 애들 죽이고 그다음 자기들은 막 상속하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젊은 애들이 완전히 망가졌거든. 근데 근본적인 그거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그때 최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 때가 됐다.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한참 설치되거든. 야, 우리가 힘이 약한데 중국, 러시아, 미국, 더구나 미국까지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약한 놈들끼리 합쳐가지고 뭔가 참 조직을 만들 때가 됐다. 그것도 핵무기가 없잖아. 북한까지 핵무기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도 북한이 핵 떨어뜨린다면 어떡할 거야. 행복해야지. 뭐 당할 수가 없거든. 아무리 무기가 세도. 이거는 아니다. 이제는 미국이 저렇게 변하면은 우리가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는 경제협력도 같이 할 뿐 아니라 군사협력도 같이 하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좋은 게 우리를 좋아하는 나라 있잖아. 몽골이나 뭐 베트남 이런 나라 있고, 일본은 뭐 이거 태국, 그 다음에 대만도 넣어야 돼요. 중국이 뭘 하든 말든. 그래가지고 하고, 가능하면 호주를 꼬셔가지고 넣어야 되고, 뭐 캐나다도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럽이 아니니까, 유럽 아닌 사람들은 끼워 넣어야 된다고. 유럽은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하겠다는 사람은 또 넣어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무슨 기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하고 우리는 미국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당장 핵무기는 못 가지더라도, 막말로 한 2주일이면 만들 수 있게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금방 뚝딱뚝딱 해가 만들 수, 뭐 핵실험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함부로 못할 거란 말이야. 북한도 그렇고. 거기까지만 로비를 해서 만들어 놓자 이거지. 핵무기 가지는 건 안 되지만 비상시를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 둘이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일본 혼자서 안 되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가지게 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딱 수틀리면 가질 수 있게끔 하게끔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만들 때가 됐다고. 그리고 최 회장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발전에도 좋잖아. 내수가 2억이 되잖아. 그리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일본한테 정말 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 일본의 흡수가 되는 판이었거든. 문화에서 안 돼가지고 문화에서 일본 문화에 완전히 우리가 뭐 종속돼 있으니까. 그때 J-팝 유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거꾸로. 지금 거꾸로잖아. 한류라는 막강한 그 문화의 힘이 있단 말이야. 지금 때란 말이야. 지금 만약에 합치면은 일본 젊은 애들은 다 한국화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한국 팝, 한국 뭐 이렇게 문화에 지금 일본에 이미 한류 때문에 한자를 안 쓰고 한국말 쓴다 그러거든. 한국말 배우려고. 그것도 있고 한자가 어렵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일본의 나라를 한국화 시키면은 완전히 우리한테 오직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수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도 있잖아. 일본이 어쨌든. 그리고 지금 서로가 또 틀려요. 지금 반도체 이런 거 우리가 앞서고 지네들은 소부장 자원은 서로 없으니까 같이 공동 구매하면 되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거든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자원 같은 것도 공동 개발도 할 수 있다고.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서 지금 싸우지 말고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스토리도 공동개발하고. 공동개발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힘이 세지잖아. 살 때도 구입할 때도 그렇고. 가장 결정적인,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일본하고 지금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독도 이거는 일본의 그 꼴통 우파들이 그거 과연 양보하겠냐고. 절대 못할 거라고. 아니, 그건 양보하면 되죠. 왜 굳이. 그래도 걔네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걔들이 뭘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이제 은퇴하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큰 걸림돌이야. 한국은 우리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 그럼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안 되겠네요. 그 말도 꺼내야지 말아야 되는데. 일본이 제안했을 그래서 때 내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뭘 하나 당근을 줘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일 해저터널. 일본이 옛날부터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걔들 섬나라잖아. 그게 건설해야 되면 섬나라에 벗어나는 거잖아. 돈 자기들이 다 된다 그랬다고. 근데 맞아요. 우리가 싫다고 한 거거든. 근데 내가 보면 이제 때가 됐다고. 근데 해저터널도 그냥 작게 프랑스하고 영국처럼 그렇게 짧게 하지 말고 1, 2층으로 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1층은 고속전철 사람 다니고 2층은 물자가 다니는 전철. 고속도로는 안 돼요. 환기 때문에. 환대 때문에 고속전철 안 되고 전동차밖에 안 되거든. 근데 고속 필요 없고 일반 전철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싣고 가고 그 여행을 하더라도 자기 거 싣고 가가지고 우리가 제주도 가서 운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물자가 훨씬 더 많이 왕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관광에도 훨씬 좋다고. 내가 따져봤더니 시간도 비슷할 것 같아. 도쿄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고속전철이 부산으로 와서 서울까지 가는 거야. 도쿄에서 와가지고. 그럼 시간이나 돈은 비슷할 것 같아. 왜냐면 비행기는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준비 시간이 길죠. 그거 다치면은 고속전철은 시간 비슷하고 돈은 이게 좀 고속전철 좀 싸겠지. 근데 어쨌든 큰 차이가 없지만 뭐가 좋은가 하면은 중간역들이 많잖아. 고속전철은. 부산에서 놀 수도 있고, 대구에서 놀 수도 있고, 대전에서 놀 수도 지역 있고. 관광이 발전할 수 지역 있다. 관광도 발전하고 자기가 예를 들자면 저 거제도로 가고 싶어. 그럼 부산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갈아타면 되잖아. 훨씬 가기가 좋잖아. 여러 가지로 훨씬 좋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경기 부양해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본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단거리를 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큰 무리가 생기는 거야. 독도 가지고 까불면 막아버리면 되는 거야. 부산역으로 와서 그게 도쿄에서 부산역으로 와서 그게 서울까지 가게끔 해야 된다고. 부산역이 종착역이 되는 게 아니고 부산역은 중간역이 돼가지고 그쵸. 그렇게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가야 된다고. 실제로 프랑스랑 영국의 사이 그렇게 안 좋아도 결국 지금 해서 지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도 그게 편해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니까.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부산에도 좋고. 지금은 도쿄에서 서울로 가지, 부산 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지금 부산 가서, 한 이틀 쉬었다가 또 타도 되잖아, 다시. 갈아타면 되니까. 이래저래 좋은 거든. 지역 활성화에도 좋고.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이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때가 왔거든? 대통령한테도 내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감히 한다 보면, 만약에 대만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위기거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좌파 정권이 나온 게, 지금 하늘이 우리한테 좋은 걸 준 것 같기도 해. 만약에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은 무조건 참전할 거거든? 그럼 이게 세계 대전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떡할 거야? 참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고. 미국 때문에 참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중국 때문에 그렇다가 또 하면 안 되고,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얘기가 지금 북한하고 만약에 그런 시대에 있으면 좀 미리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조건 분쟁을 일으킬 거거든?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분쟁을 만드는 거야. 약속 대련하는 거야. 전쟁 중이라 파견할 수 없다. 그렇지. 서로 그러니까 약속 대련해가지고 분쟁이 나가지고 우리는 북한 때문에 못 쳐들어간다. 대만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주한미군 갖고 가라. 우리는 그게 참전 못한다.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온 게 나는 좌파는 아닌데 우파인데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걸 좀 미리미리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혹시라도 대만 전쟁이 발생하면은 일본은 가서 싸워야지. 우리도 사실은 싸워야 돼요. 대만이 막 그게 되면 우리도 다 막히니까 큰일 나잖아. 근데 하면은 안 되지. 우리는 전쟁에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건 북한이 있는데 북한 쳐들어오면 또 어떻게 진짜로 가면 안 되니까 미리 그렇다고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약속 대련을 하고 이렇게 위기를 넘겨야 될 것 같다 이거지. 마무리 좀 궁금한 게 몇 개 좀 있어서. 그래? 구독자분들이 궁금할 거라서. 조선주 어떻게 많이 올랐잖아요. 조선주는 이미 많이 정리했어요. 13%밖에 안 돼 비중. 그래도 좀 들고 계신 거예요? 아직 13%는 있어요. 조선주 아직도 연말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런 말 했어 모르겠는데 조선주는 만약에 물가가 확 올라가면은 안 좋아.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고 봐서 내가 좋은 줄 알면서도 많이 팔았다고. 물가가 폭등하면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해서 욕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물어보니까 또 안 할 수가 많이 없는데 궁금하시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그런 물가가 막 300% 올라가고 이런 물가가 확 올라가면은 이런 자동차나 반도체 가는 건 진짜 괜찮은데 조선은 이미 4년치 일감이 있어요. 그거 이미 계획 끝나 있어. 그쵸, 가격도 정해놨죠.
그거 안 해줄 수가 없어. 그치, 납품해야죠, 무조건. 예. 그럼 무조건 적자야. 아,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철근을 4년치 사놓지 않았을 거니까. 당연이지. 임금비도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갈 건데 그 물가가 한 50% 올라갔다 그래봐. 이익에서 50% 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다 적자야. 은행 관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예.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 정유에서 해지를 걸어놓은 거라고. 조선주 해지를. 그게 단단한 투자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기면은 조선주는 더 올라갈 수 있어. 왜? 방산 기업이 좋으니까. 이번에 유가가 확 올라가고 전쟁 났잖아. 그러면 올라갈 게 뻔해. 에너지, 그린 에너지도 올라가고, 원전도 올라가고, 가장 올라갈 건 정유주들이지. 그럼 뭐 HD 현대 같은 그리고 경우는 방산도 다 갖고 하나나, 있잖아요. 네. 현대 같은 경우는 방산이 있잖아. 그 방산주 하나 특히 방산도 올라간다고. 전쟁이 났 왜냐하면 전쟁이 났기 때문에 군함이 더 중요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면은 중동 원유를 파괴 안 시키고 끝나면 그 확률은 낮은데 끝나면은 조선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현대중공, 화나 이런 데 더 좋을 수가 있다고. 근데 파괴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해지를 걸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파괴되면 유가가 확 올라가면 옥시덴탈은 뭐 10배 올라갈지도 모르지. 그럼 뭐 해지 이익이 나고도 남잖아. 그걸 원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망가지는데 내가 그걸 원하겠어? 해지 걸어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그 국내 정유주는 괜찮은 거예요? 국내 중에 좋겠지. 근데 이것도 욕먹을지. S-오일은 너무 올라서 내가 안 사고 G에서 샀는데 S-오일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 사우디 기름이니까. 사우디 기름이 막혀버리면 어디 가서 장사할 거야. 또 하나만 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지금 2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다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또 들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겠어요. 좋게 보고,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계속요? 지금은 아니다 이거지. 아, 지금 신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있는 사람은 그냥 꺾이는 거 보고 사도 돼. 팔아도 되고, 아니면 뭐 꺾이더라도 갖고 있어도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팍 갔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 선까지 다시 오게 돼 있다고. 이게 지금 내가 보면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요거는 견뎌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살 때는 아니, 좋긴 좋지. 그러나 그게 포모야, 포모. 옛날에 그랬잖아. 카카오도 그렇고, 옛날에 얼마나 올라갔어. 2차전지, 그 2차전지 종목들도 얼마나 올라갔어. 그때 맨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그 사람들 다 망했잖아. 근데 그렇게는 아닌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는 정말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렇게 안 떨어질 거야. 근데 어떤 계기가 없으면 또 오면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야. 제일 큰 게 지금 가뭄이 만약에 내년도에 막 올해 하반기만 본격적으로 많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치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투자를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럼 정부에서 막 세금 때리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가 거기 들어갈 거란 말이야. 특히 트럼프는 대통령 해야 되니까 뭔가 제동을 걸 거거든. 물론 중국이 있어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좀 들어갔거든. 근데 지금은 지금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그렇게 좋아서 떨어지잖아. 그 성장률이 이렇게 가던 게 조금만 성장률이 떨어져도 주가는 팍 떨어지게 돼 있거든. 이런 시절이 지금 한번 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떨어지고 한국도 떨어지고 그런 시절이 조금 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기엔 신규 투자는 아닌 것 같아. 예전에는 이제 항상 좀 미래를 대비해서 사둘 만한 업종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딱히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없으셔가지고 혹시 뭐 좋게 보시는 게 있는지. 나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할 때가 된 것 같거든.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주식도 좀 투자를 하려고 그러거든. 그럼 미국 주식을, 투자는 아마존 내가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 많이 떨어졌거든, 요 근래. 그 아마존을 왜 다 좋게 생각하나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막 스페이스X만 맨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마존이 스페이스X 못지 않거든. 위성을 거의 비슷하게 쏘았거든요. 그럼 스페이스X가 만약에 그 상장이 성공을 하면 아마존은 주가 한 30% 올라간다고 보거든. 그리고 굉장히 탄탄해. 원래 나는 구글을 좋게 봐서 구글 살려고 했는데 구글은 지금 너무 올랐잖아. 그래서 못 사고 아마존을 좀 살 생각이 있고 크게 뭐 손에 안 볼 것 같고 스페이스 그 상장까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 근데 미국에도 오픈AI 때문에 오픈AI가 실패하면 또 그것도 반도체가 떨어질 거야. 저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가 떨어질 거야. 오픈AI는 난 상장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 그거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좋게 보는 거는 난 바이오 중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바이오. AI 바이오. 예, 바이오. 왜 저거 그랬잖아요. 앞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 기업은 결국 그것에서 나온다. 노화, 엔티아이징, 노화하고 수명 연장.
그렇죠. 돈 쓸만하죠. 그럼. 그게 가장 큰 부자.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내 몸이 갤갤거리는데 이걸 좀 좋게 만드는 약이 있으면 내가 돈 아끼겠냐고. 돈 쓸 데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비싸더라도 쓸 거라고. 사죠. 그쪽에서 좀 잘 찾아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렵더라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쪽. 되게 어려운 게 지금 그것만 하는 기업도 있고 또 M7이 같이 그걸 하더라고. 맞아요. 그 M7한테 애들이 질 것 같고 M7은 이길까 애들 이길까? 되게 어렵더라고. 그거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쪽이 난 굉장히 유망하다고 봐. 앞으로. 그거하고 또 하나는 히토류. 스토류. 히토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가 5배 올랐다가 지금 한 40% 떨어졌거든? 좀 더 떨어질 거야, 아마. 왜냐면 이걸 못 내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당장 히토류가 지금 교체가 안 되잖아. 이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중국산을 대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대체시킬 거거든? 미국에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쓸 수밖에 없거든? 시간은 좀 더 있는데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종목을 사면 될 거가 단단한 투자가 될 것 같거든? 이거는 망할 염려도 없고 아무리 불황이 와도 히토리는 안 쓸 수가 없잖아. 비싸도 쓸 수밖에 없잖아. 국가 안보에 관련되니까. 첨단 무기, 히토리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에는 지금 전부 히토리잖아. 근데 중국이 히토리를 무기로 이미 이거 발톱을 드러냈단 말이야. 그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거 쓰겠냐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미국에서 만든다. 미국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한 30% 비싸도 미국에서 만든다 그러면 미국 거 사지. 그럼 그 기업들은 이익이 날 거란 말이야. 첨단 산업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발전하는 한은 AI도 이런 건 계속 발전할 거거든. 반도체뿐이 아니라. 그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계속 가겠지. 그런데 좀 성장성인데 가치주라기보다는 이익이 안 나도 성장성을 보고 안전하니까 투자할 만하다 이거지. 그런 것들 정도 뭐 그 외에도 좀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얘기.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껴놔요 또 한번 그래. 또. 아 너무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 책 정말 써주셔서 정말 그러니까. 감사하고 제가 네. 참고로 출판사 만든 이유가 책 쓰신다고 저한테 출판사 만들라 해가지고 제가 그랬나? 만들어놨었습니다. 한 2년 미리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 출간해보면서 책 내는 노하우도 배우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귀하게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가지고 베스트셀러 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절대 그 대신 이게 막 단기에 부자 되고 그런 사람은 이 책 보시면 안 되고 은퇴 자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 단단하게 그런 분들만 보시라 이거지. 도움이 진짜 될 거예요. 정말 저희 쓰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와,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책 제목에도 인생 마지막에 쓰는 제목이라고 그래. 그치? 이게 넣어져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래.